안녕하세요. 돈셰퍼의 최병훈입니다. 이번 시간은 법인과 세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EO로 산다는 것, 참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또 알아야 될 사항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문가, 최정률 전문가님과 함께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최정률 전문가님, CEO로 산다는 것, 이 주제로 이제 오늘 스토리를 준비해 오셨는데, 법인 컨설팅을 통해 만난 네 분의 중소기업 실제 대표님들 사례를 준비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네. 제가 이제 현장에서 중소기업 대표님들 만나서 컨설팅을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네 분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서 법인 대표님들이 실질적으로 고민하는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렸는지, 또 현장에서 유의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스토리를 준비해 오셨는데, 네. 이제 첫 번째 스토리가 젊은 CEO의 법인 전환, 처음부터 다시 하기, 이렇게 준비해 오셨는데, 한번 스토리 1부터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이게 법인 전환이라는 게 보통 이제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다시 하기. 그러니까 법인 전환하는 게 간단한 과정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사실 이제 얘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한 건 아니고요. 처음부터 다시 한 것이나 다름없을 만큼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가 조정을 좀 해드렸거든요. 네. 그런 좀 과정이 있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남양주의 제조업 회사였어요. 연 매출이 한 26억 원 정도 하는 회사였는데 아버지한테 이제 이 저희가 만난 젊은 사장님이 30대였는데 회사를 물려받은 거였죠. 근데 이제 아버님께서는 인터넷이나 이런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마케팅을 잘 못하셨는데 아드님이 물려받으면서 이분이 바로 아버님 회사에 들어온 게 아니라 IT 대기업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이나 마케팅 이런 것들에 또 능숙해서 네이버나 쿠팡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마케팅을 해서 회사 매출이 한 3배 정도 늘어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매출이 늘어나다 보면 대표님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세금을 많이 내다 보니까 법인 전환을 해야 되겠다 해서 법인 전환을 이미 하신 상태에서 저희를 만나서 여러 가지 좀 컨설팅을 해놓은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제 가압승계를 한 회사인데 매출 규모가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그렇죠. 매출이 크면서 이제 법인 전환 완료한 회사였네요. 그 전에는 아버님께서는 개인 사업자로 하고 계셨었는데 그렇게 계속 유지하기에는 세금이 너무 많으니까 법인 전환을 하셨죠. 네. 자, 그래서 분석해보고 평가를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무제표도 받아보고 대표님이랑 여러 가지 얘기 나눠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 보완해야 될 점들, 문제점들이 발견이 됐거든요. 일단은 뭐 지분을 대표님의 아버지랑 6대4 정도로 이제 설정을 해놓은 부분이나 아니면 영업권 설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익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인출에 대한 전략들이 또 없었고 또 법인 정관에도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누락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 법인 전환할 때 세무사가 됐건 컨설팅을 받았을 텐데 이게 잘 준비가 돼 있는 상태는 아니었네요. 주주 구성은 어떻게 돼 네, 그래서 법인을 설립할 때 많은 대표님들이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부분이 바로 주주 구성인데요. 대표님이 60%의 지분을 갖고 시작을 했고 그리고 아버님은 40% 그래서 6대4로 설정을 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런 승계 계획에 대해서 통계조사도 있는데요. 통계조사에 의하면은 보시다시피 57% 정도의 대표님들이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자녀한테 승계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고 근데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처음에 사실은 더 될 텐데 57%밖에 안 되네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전문 경영인이나 임직원 즉 타인한테 승계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한 10%밖에 안 계시고 나머지는 아직 결정을 못했다고 돼 있잖아요. 아직 결정 못하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제 경험상에는 주로 이제 자녀한테 승계하고 싶은데 자녀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거나 그리고 대표님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요즘 자녀들이 또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고 싶어하지 않는 분들이 또 많아요. 네. 그런 것 같더라고. 왜냐하면 회사들이 중소기업들이 외곽에 있는 경우들도 되게 많고 좀 대표가 직접 영업도 뛰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힘든 일들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제 돈으로 주거나 부동산을 주는 건 좋아하지만 회사는 안 물려받겠다는 자녀들도 있어서 아직 결정을 못하고 고민하고 계신 대표님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 법인 같은 경우는 아버님이 아드님한테 그대로 회사를 물려주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셨는데 이렇게 6대4로 주주 구성을 해놔서 이게 처음 저희가 봤을 때는 문제점으로 좀 지적을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6대4로 해놓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숫자 6대4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궁금하네요. 나중에 이제 지금은 법인 설립할 초기에는 자본금 들어가고 해서 법인의 가치가 얼마 되지 않지만 법인이 이제 계속 영업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면은 그 이익잉여금이 쌓이면서 회사 가치가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올라갔을 때 나중에 언젠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은 회사 전체의 지분을 아들한테 물려주실 때 이 40%의 지분의 가치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 지분을 아드님이 증여를 받거나 상속을 받으려면 상당한 상속세나 증여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쭤봤었죠, 대표님한테. 왜 6대4로 이렇게 해놓으셨냐.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뭐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막 집을 내가 꼭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도 아니셨고, 그냥 승계를 하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해놨다. 그냥 뭐 5대5는 그렇고, 그렇죠. 6대4 정도 맞습니다. 이렇게. 아들이 메인이 되길 원하니까 조금 더 줘서 6대4. 실질적으로 이제 아버님은 약간은 경영일선에서 점점 물러나고 계신 상태였는데도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거를 법인 설립한 지 몇 달 안 됐기 때문에 그 자본금 5천만 원을 설립한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자본금 기준으로 해서 바로 지분 이동을 좀 시켜드렸어요. 아버님 갖고 계신 지분은 다 빼고 배우자, 이 젊은 대표님의 배우자와 자녀한테 지분을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좀 지분 증여를 해줬고, 요거에 대해서 아버님도 전혀 반대는 없으셨어요. 아버님도 이게 꼭 지분을 갖고 싶어서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갖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가족들한테 증여를 해줬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컨설팅이 완료된 후에 나중에 또 대표님이 둘째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증여를 해가지고 이렇게 3대3대 2대2로 해서 이렇게 지분을 좀 구성을 좀 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드린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핵심적인 이유가 이렇게 지금 처음 회사 설립했을 당시에는 주식 가치로 보면 자본금 5천만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회사 가치가 5천만 원이지만 지금 이 회사가 매년 2억, 3억, 4억씩 이렇게 영업이익이 나다 보면은 그게 다 회사 가치에 반영이 돼서 주식 가치가 3년만 지나도 약 25억 원 정도로 평가가 됩니다. 저희가 법인 컨설팅을 하게 되면은 늘 회사의 비상장 주식이잖아요. 비상장 주식의 가치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3년만 지나도 한 25억 원이 되고 한 10년 정도 이 정도의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발생하면 회사 가치가 35억 원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회사 법인이 처음에 설립한 대로 아버님이 지분이 40%였다고 한다면 회사 가치가 35억 원의 40%니까 약 14억 원 정도를 아들한테 증여하거나 상속해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증여세가 못해도 몇억 원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버님 지분은 뭐 꼭 갖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지 않은 거라면은 이렇게 아드님 위주로 해서 그리고 아드님 가족분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주주 구성을 해드리는 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주주 구성에 따른 배당 소득세의 비교도 해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또 이렇게 지분 구성을 해놓으면은 매년 절세를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표님이 100%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매년 배당을 한다고 했을 때 약 1억 원 정도 배당을 하면은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배당 소득세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세를 합해서 연간 2천만 원이 넘으면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1억 원에 대해서 세금을 약 2,500만 원 이상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매년 1억 원을 배당한다고 했을 때. 근데 저희가 해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3대3대 2대2로 가족들의 주주 구성을 이렇게 나눠 놓으면 똑같이 만약에 1억 원 정도 배당을 한다고 했을 때 배당 소득세가 한 1,700만 원 정도로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약 한 800만 원 정도 매년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배당 소득세 절세 차원에서도 지분을 좀 나눠 놓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영업권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개인 사업자들이 법인 전환할 때 꼭 신경 쓰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업권입니다. 이게 일반 세무사님들이 법인 전환할 때 종종 빼먹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이 되면은 사실 이제 법인은 개인과는 별개의 인격체로 보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가 갖고 있었던 영업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고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업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우리가 가계로 치면은 권리금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가계를 넘기게 되면은 권리금을 받잖아요. 그와 같이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이 되면은 개인 사업자가 갖고 있던 그 권리금에 해당하는 영업권을 법인한테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영업권 평가를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평가해 드렸을 때 한 1억 원 정도의 영업권이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법인에다가 양도하게 되면은 이 영업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양도한다는 거는 법인에서 그러면은 영업권 평가 금액에 대해서 이 개인 사업자 대표님한테 지급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주고 산 거잖아.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1억 원에 대해서 지급을 할 때 영업권은 세법상 60%의 경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절세를 하면서 나머지 4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늘 이 회사에서 이익이 남은 것들을 인출해 올 때 세금이 많이 따라오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데요. 영업권을 통해서 이익금을 인출해 오는 방법을 활용한다면 상당히 절세할 수 있고 또 법인 차원에서는 이 영업권은 재무제표상에 무형자산으로 처리가 됩니다. 무형자산도 자산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럼 5년간 법인에서는 요 1억 원에 대해서 연간 2천만 원씩 감가상각을 하면은 2천만 원씩 경비 처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죠. 그래서 개인 대표님도 절세하시고 또 법인도 절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포인트라서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는 늘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영업권 평가를 꼭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이 1억에 대해서 이제 5년으로 나누어서 매년 2천만 원씩 감가상각 처리를 하셨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젊은 CEO, 이게 이 가압승계가 이루어진 젊은 CEO가 이제 다 경영을 하게 됐는데 법인 전환 처음부터 다시 하기, 이 의미가 이제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가 조정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되게 다행이었던 게 오히려 법인 설립한 지 몇 달 안 돼서 이게 만약에 몇 년 좀 지나서 이런 조정들을 저희가 해드렸으면 상당한 증여세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었을 텐데 다행히 초기라서 큰 비용이나 큰 어려움 없이 여러 가지 것들을 조정해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표님과 아버지로 돼 있었던 주주 구성을 그 대표님과 대표님 가족들, 배우자와 자녀들한테로 지분 구성을 해드려서 장기적인 어떤 승계나 아니면은 배당 소득세 절감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 또 법인 전환하면서 영업권 설정하지 않았던 것들을 저희가 평가해드려서 또 절세할 수 있도록 개인의 소득세 절세와 법인세 절세 둘 다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급여 외에 또 잉여금에 대한 인출 전략이 좀 없었는데 급여도 저희가 좀 높여드리고 배당에 대한 계획도 세워드리고 향후 임원 퇴직금에 대한 것도 준비해드리면서 다양하게 자금들을 좀 절세하면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렸고 법인 정관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요소들 그리고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명시해놔야 되는 것들을 또 보완을 저희가 해드렸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다를 법인을 이제 나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네요. 네, 제가 주로 쓰는 표현인데요. 법인은 한자로 하면 법자에 사람 인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법인을 설립하는 거는 마치 하나의 사람을 낳는 것처럼 대표님도 자녀 낳고 키워보시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 많이 겪으셨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그렇듯이 많은 대표님들이 법인을 이렇게 낳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 겪으시고 실수도 하시고 몰라서 챙기지 못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는 수많은 대표님들 만나보면서 미리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시행착오 없이 또 챙겨야 될 것들을 잘 챙기면서 가실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법인도 하나의 이제 인격체로 이렇게 많이 보더라고요. 맞습니다. 세법상으로 완전히 별개의 인격체니까요. 좋습니다. 이제 첫 번째 스토리는 이렇게 하고요. 이제 다음 스토리는 또 준비해 오신 게 정부가 공인하는 회사 인증의 로드맵 이 회사네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화성항에 있는 식품 가공하고 유통하는 그런 회사였고 매출이 한 120억 원 정도 되는 꽤 뭐 규모가 있는 그래도 그런 회사였고 근데 이분이 좋은 사업의 기회가 생겨서 사업 확장을 해야 되는데 자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 조달을 좀 해야 돼서 저희들한테 도움을 좀 요청하신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네. 그래서 대표님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금들을 늘 필요로 하세요. 이런 사업 확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일시적으로 뭐 운전 자금이 필요하신 경우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찾아보시면은 이런 자금들을 지원해주는 곳들이 정부나 여러 가지 단체에서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그리고 보증을 해주는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농립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그리고 지역의 신용보증재단들, 지자체 자금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안 되면은 개인적으로 이제 은행 자금이나 담보대출 이런 것들도 다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많은 대표님들이 저희한테 또 절세에 대해서도 요청하지만 이런 자금에 대한 것들도 요청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필요하죠. 사업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금이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요청을 받으면
저희도 이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알아봐 드리는데 문제가 뭐냐면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조건이 좀 갖춰져 있어야 돼요. 평소에 재무제표도 좀 관리가 돼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대출에 대한 자격 요건들이 좀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많은 대표님들이 그런 요청을 해오시지만 저희도 도와드리고 싶지만 그런 자격 요건들이 평소에 좀 갖춰져 있지 않아서 충분히 도움을 못 드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필요한 인증이나 이런 것들도 잘 받아 놓으셨고 재무제표도 비교적 잘 관리가 돼 있었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재무제표도 어느 정도 잘 갖춰 놓고 여러 가지 인증 같은 것들도 갖춰놔서 추가적인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농업회사법인이어야 되는 요건이 있어서 저희가 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좀 도와드리고 그렇게 해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보증을 받아서 대출을 꽤 큰 금액을 좀 진행을 도와드렸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출이 이루어졌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굉장히 좀 다행스러운 케이스였고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 만나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인증의 로드맵이라고 하는데 회사의 발전 단계별로 필수적으로 법인에서 좀 갖춰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초 단계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나 특허 등록 의외로 이런 기업부설연구소나 특허 등록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것들을 갖춰놓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벤처기업 인증이나 ISO 인증 업종별로 다양한 ISO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인증을 받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이노비즈나 메인비즈 이런 것들 인증도 갖춰놓고 병역특례 지정 그 더 나아가서는 환경표지 인증이나 녹색 인증 이런 단계들이 있는데 정부에서 정책 자금을 이렇게 심사할 때는 이런 인증들이 있으면은 훨씬 더 통과되고 심사에서 통과될 가능성들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인증들을 필요한 단계별로 꼭 갖춰놓기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이 읽고 있을 거는 어떤 말씀을 또 해주고 싶으셔서 좋아하셨습니다. 대표님 그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 읽어보셨죠? 예, 읽어봤습니다. 네, 워낙 유명한 책이잖아요. 스티븐 코비의 이제 대표작인데 여기서 시간 관리의 4분면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요도에 따라서 그리고 긴급하냐 긴급하지 않냐에 따라서 일들을 나눠 놓는데 1, 4분면에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있고 2, 4분면에서는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은 일들 그리고 4, 4분면에는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일들 3, 4분면에는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들이 있는데 많은 대표님들이 중요하고 급한 일들이 늘 회사에 많잖아요. 그런 것들 위주로 하시고 이런 건 당연히 할 수밖에 없지만 또 의외로 중요하지 않은데 긴급한 일들에 자꾸 신경 쓰게 되고 시간을 뺏기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최대한 법인청에서 좀 위임을 하든 시스템화하든 자동화해서 대표님들은 중요한 일들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확보하는 게 좋고 그러면서 그 시간들을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들을 하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가한테 또 이제 컨설팅도 맡겨야 되고. 맞습니다. 네. 이런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들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ISO 같은 것들을 미리 해놓는다든지 평소에 재무제표를 좀 잘 가다듬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가업 승계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도 10년, 20년 그 이상을 보고 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급하진 않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그런 대표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2가지 스토리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CEO로 산다는 것, 법인과 세금 이야기 2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